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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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뒷방상영관의 후배 저는 노랑. 저는 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요? 저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죠? 이거는 지오프론트 지하. 네,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제 집은 아니고 저희 어머니 집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녹음실을 예약을 못하고, 근데 또 저희가 또 학생 신분이고 그런지라 자금을 땡겨서 좋은 녹음실에 가기가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돼서, 네, 밀폐된 공간에 가까운 제 방에 이 노랑 씨와 온정 씨를 모시고 왔습니다. 후배의 방에는 단지 세상의 끝, 라라랜드, 아비정전, 펄프픽션 이런 영화 포스터가. 저 펄프픽션 진짜 오래된 포스터거든요. 지금 보이시지, 물론 당연히 못 보시겠지만, 하얗게 일어나고 막 접은 그런 것이 흔적이 너무 심하고 그러고, 우마서먼 얼굴이 우마서먼. 우마서먼 아닌가요? 우마서먼. 그러니까 우마- 발음이 너무 정직해서. 우마서먼. 우마서먼 얼굴이 지금 다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저거 되게 유서가 깊은 거더라고요. 언제? 저 군대에서 받았어요, 제가. 근데 받은 건 아니고 제가 뜯어왔죠. 아무도 안 보는데 붙여놓기만 하고 저게 어디 있었냐면 그러니까 군대 창고에 못 쓰는 TV 뒤에 붙여놨더라고요. 보이지도 않는 곳이네. 그래서 제가 뜯어서 전역할 때 언젠가는 가져가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난. 도난이라니. 도난. 또 도난이라고 얘기를 잘했어요. 하면 공소시효가 아직. 잘했어. 뭐 아직 공수시효까지가 저런 거 가지고. 잘했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근황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먼 근황이지만 우리의 너무나 매번 하는 질문인 어떻게 지내셨는지 온정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온정 씨 오늘 뭔가 할 말이 많아 보여서. 근데 뭐 여기서 말을 많이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개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물론 노랑 씨는 아니지만 저도 하나 들어요. 하나 드시 하나? 아시아 영화를 재밌게 보고 아시아 계신가요? 영화 탐색. 음, 이번 주에 라쇼몽을 봤습니다. 라휴몽? 라쇼몽. 나생문. 나생문. 그래서 개강을 했는데 저도 그렇고 후배 씨도 감기에 걸리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 딱 감기에 걸려서 월화를 거의 쓰러져가지고 있다가 수요일부터 다시 학교를 오는데 정말 이렇게 시작부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내다가 근데 여튼 제가 오늘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노래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꽤 됐지만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나요? 그래서 또 빌보드 차트에 또 올라갔다고 1위를 찍었다고 하는데 국위선양의 선두에 서 있는 BTS네. 근데 제가 물론 팬클럽에 가입은 안 했어요. 왜냐면 팬클럽 그거 이름이 아미. 근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멋있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재입대하는 기분이 들어서 별로 가입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대박. 인정. 그렇겠다. 그래서 저는 혼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제1대. 근데 저는 원래 그냥 아이돌 뮤비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 가리고 보는데 왜 좋아하냐면은 아이돌 뮤비를 보면 최신 옷이랑 최신 음악, 최신 춤, 최신 촬영 기술 이런 게 다 집합되어 있잖아요. 그 뮤비에. 자본의 총화. 그쵸. 이렇게 지금 시대에서 돈을 들이면 이런 게 나온다 하는 그치. 그 모든 집약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보는 게 너무 즐거워서 자주 보는데 뭐 이번에도 물론 아이돌이라는 곡 니키 미나즈가 피처링한 것도 봤지만 이거 말고 무대도 봤는데 왜요? 그 노래 왜? 아니 이거 제 말 잘라서 미안한데
원정 씨가 니키 미나즈를 엄청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 한번 아니 근데 그거 되게 웃겨.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그거를 한 번씩 일단은 우리들이 그런 노래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정 씨가 다 들려줘 그 부분만.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따라하는 거야. 아, 이게 그 부분이 있어요. 그렇구나. 니키 미나즈가. 막 보통 니키 미나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추임새가 강렬하잖아요. 막 이런 거 하는데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아, what's good, Korea? 막 이러고. 하면서 랩을 시작하는데 너무 포스 있고. 표정 안 좋아. 나 몰라가지고. 여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네. 제가 컴백 무대를 봤어요. 근데 이게, 그 중에 아이돌 컴백 무대를 봤는데, 다 양복을 입었어요. 다 와이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었는데, 양복 패턴이 진짜, 저희가 현실에서 입고 다니긴 힘든데 너무 예쁜 그런 패턴들 있잖아요. 예쁘긴 한데. 막 색깔 조합도 막 어떤 건 빨강 주황이고 어떤 건 막 초록 노랑이고 이런 거를 저희가 사실 회사 다니면서는 절대 못 그쵸. 입는데 신입사원이 노란 양복을 입고 왔다. 그거를 무대에서 입으니까 참 양아치인데?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보니까 36시간인가 못 자고 또 그렇게 찍은 거래요. 그래서 가까이서 찍은 거 보니까 막 멤버 중 한 명은 막 손이 떨리고 막 어머, 어떡해. 이런 상태인데 그 와중에도 너무 예쁘고 멋있게 춤도 잘 추고 해서 프로페셔널하게 했구나. BTS의 매력에 대해서 그 고음님 있잖아요, 은씨. 그분이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분은 BTS 매력을 전혀 모르겠는데, BTS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할까? BTS 매력을 짧게나마. 아 근데 저는 너무 제가 말하기에는 뭐라 해야 되지? 공신력이 없다 할까? 좀, 공신력 있는 사람이 아 제가 있어요? 뭐 근데 팬클럽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막 모든 노래를 다 들어본 것도 아니라서 BTS의 주류 팬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정의 이유, 온정의 좋아하는 온정만의 이유? 그러니까 저는 사실 I Need You라는 곡을 할 때부터 I need you 이거 맞아? 슈가, 저도 알아요. 왜 혼자 살아? 그때부터 좋아했는데 처음에는 좋아한 이유가 물론 노래도 좋았지만 그 분위기가 그게 아마 화양연화라는 앨범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화양연화라는 영화를 보기도 전에 이 노래를 먼저 듣고 이 앨범 이름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한 적도 있어요. 그 화양연화라는 그 영화를 실제로 보고서는 내가 생각한 화양연화의 이미지는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반대였거든요. 제가 화양연화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아이돌, 그러니까 BTS도 아니고 제가 아이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아이돌이 화양연화라는 제목을 써서 앨범을 내니까 뭔가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그 영화의 이미지가 뭔가 훼손될까봐.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노래 앨범을 먼저 접하고 영화를 보니까 제가 생각한 화양연화는 좀 더 막 이렇게 좀 청춘에 좀 하긴 원래 뜻이 좀 그런 거긴 폭발할 하잖아요. 것 같고 좋은 시절이니까. 막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이미지 하여튼 그래서 이런 느낌과 그 곡과 춤이 너무 예뻐서 그때부터 좋아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춤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그룹이. 그래서 군무로 유명. 안무 영상도 보면 너무 예쁘고 또 춤이 다 잘 추긴 하지만 다는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잘 추는데 보면 또 막 기준이 엄격해. 근데 실제로 막 그런 게 있어요. 좋아하시면 알 텐데 멤버 중에 누가 좀 예전엔 못 췄는데 지금 나아졌더라. 그렇지, 많죠. 그런 사람들. 근데 막 예를 들어 지민이라는 멤버는 지민? 실제로 무슨 예술 관련 고등학교인가를 나온 걸로 아는데 춤선이 되게 막 부드럽고 고운 느낌이에요. 근데 또 정국이라는 멤버는 정국 씨가 그 목소리 좀 굵은 사람이죠. 아니요, 정국이 메인 보컬 미- 막내. 미안해요. 근데 그분은 되게 정석으로 춰요. 딱딱 뭔가 딱딱 배운 절도 티가 있게. 나는. 팬이니까 이게 딱 그 디테일한 게. 그래서 딱 그런 그게- 거 보는 재미도 있고 해서 그래서 좋아합니다. 저는 뭐 BTS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좀 BTS가 싫어졌다기보다 BTS의 광고가 이번 월드컵 때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제가 축구 되게 좋아해서 다 챙겨보는데
뭐든지 끝나면 그 사람들 광고가 나와서 BTS라는 아이돌을 광고하는 거예요? LG 폰을 광고를 하는 게 BTS가 모델인데 아. 좀 그 뭔지 알겠다. CF가 막 눈부셔 막 이러고 있다가 뭐 어느 때에도 인생샷은 잘 나와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니 뭐 불 좀 꺼줄래요? 사진 찍게 막 이런 VC가 그러셨죠. 근데 그분 너무 잘생겨서 그분은 참 좋았거든요. 딱 보던 제가 좀 외모가 잘생긴 남자애들을 좋아해서 근데 정상 아이돌이죠.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막 똑똑한데 막 이런 좀 사투리 쓰시고 하는 거 보고 많이 욕을 했어요. 왜 계속 그러니까 BTS의 욕이 아닌 왜 광고 배치를 저것만 하지 너무 똑같은 것만 하니까 나 같은 애들한테는 너무 짜증난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광고의 문법도 좀 흥미롭죠. 아무튼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들어보시고 노래요? 네, 수록곡 중에 저는 사실 아이돌이란 곡보다는 I'm Fine이나 아니면 유포리아 이런 노래들이 더 좋아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정 씨의 근황이자 네. 사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겠어요. 네. 다음은 노랑 씨 얘기 한번 들어보죠. 저도 되게 오랜만에 저는 녹음을 하는 느낌이라서 뭐가 많았는데 좀 가장 강렬했던 거 하나만 얘기를 하면 제가 되게 오랜만에 수업을 들었어요. 학교 수업을. 그러니까 지난 학기 때는 뭐 운동 수업 이런 것만 듣고, 그러니까 제가 졸업할 때가 다 돼서 안 듣고 이번에도 뭐 그냥 하나 정도 듣자 해서 듣는데, 그러니까 그런 수업 같은 수업을 거의 1년 만에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아 영화 탐색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좀 이렇게 기자 출신이셔서 그런지 좀 약간 카리스마도 있고 뭔가 직장인 느낌도 있고 그래서 말씀 되게 잘하시고 했는데 그냥 그 수업 자리에 앉아있는 느낌이 뭔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싫어하는 수업들도 많았지만 그렇게 뭔가 이 수업과 그 학문과 뭐 그 강의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그 수업에 빠져드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근데 이제 또 아시아 영화 제가 관심 있는 주제고 막 그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 얘기도 나오고 오지아 스지로 얘기도 나오고 막 대만 허우샤오시엔 영화 비정성시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 제가 좋아하는 얘기 많이 하니까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신다는 것도 느껴지고 그게 되게 뭔가 황홀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뭔가 이런 공부에 대한 애정과 믿음 같은 것을 가진 공동체랄까? 그런 뭔가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느껴질 때가 저는 있거든요. 좋다. 그런 거를 느껴서 되게 좋았고 근데 또 되게 슬펐던 게 제가 예전에는 그런 것을 느꼈을 때 푹 빠져들었거든요. 뭐 동아시아학이나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지? 뭐 철학 수업도 뭔가 그거 수업이 딱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좋으면은 그거에 확 빠져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수업 끝나면 다 알아보고 참고자료 다 찾아서 다 빌려서 읽으려고 물론 다 읽진 못하지만 빌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뭔가 이게 내 삶이 있고 이 수업은 그냥 이렇게 한 학기 채우기 위해서 듣는 거고 물론 그러니까 내 중심을 잡아야 되고 내가 지금 읽는 책이 있고 저거는 뭐 그냥 이렇게 나의 부분으로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좋은 상태긴 한데 뭔가 또 그게 슬프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죠. 되게 오랜만에 되게 좋고 이번 학기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좀 슬프기도 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정말 좋은 학생이었네요. 성실한 학생이었군요. 참고문헌까지 다 빌릴 생각을 하고. 읽진 않았어요. 빌리는 걸 좋아해서 제가. 빌리는 행위에 더 초점을 맞췄던 거네. 저 항상 15권씩 꽉꽉 채워서 빌려서. 진짜요? 대박이다. 그걸 남기면 뭔가 아까워서 한 권 빌리러 가면 몇 권 남았지? 하고 다른 거 빌려오고 그랬기 신기하다.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개강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노랑 씨 같은 분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번 학기 참 좋겠다라는 생각. 저는 항상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끔찍한 두려움부터 함께 하거든요. 이번에는 또 몇 장의 레포트와 몇 날을 세야 될지 라는 생각이 먼저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스갯소리가 반이기도 한데, 진짜 저저번 학기랑 저번 학기는 최근 두 학기 요즘 다 시험을 안 보고 다 레포트로 대체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다 수업 제가 골라놓은 꼴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최근에는 감기에 걸렸었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콧물이 맑은 수도꼭지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처럼 톡톡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저가 그런 코감기였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뭐가 툭 해서 보니까 콧물이 떨어진 거예요. 네, 티셔츠에. 아, 너무 끔찍해서 그때부터 바로 제가 손수건을 하나 들고 다니는데 그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고. 갑자기 신사임당의 일화가 떠오르네요. 뭔데요? 옷에 뭔가 음료수인가 뭘 흘렸더니 거기에다 뭐 거기에 포도 그린 거? 포도를 그렸다는. 콧물 떨어졌다고 뭘 그려. 콧물 떨어졌는데 코를 그릴 수도 없고. 어쨌든 그렇게 뭐 골골대면서 살다가 제가 이번 학기에 합창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또 음대가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또 굳이 1학점짜리인데 넣어서 군대가 예뻐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저희가 보통 그런 편의점이나 매점 같은 데에서는 뭐 조용히 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거나 하는데, 거기는 가면 되게 덩치가 있으신 두 남자분이 야, 여기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멋있다. 그걸 보고 둘이 아주 조용한데 그냥 진짜 아니, 성대모사 잘했어, 그리고 심지어. 근데 진짜 음량만 줄여놨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고 있는, 진짜 음량만 줄여놓은 거. 거기서 그냥 성량만 다시 키우면 진짜 그치. 걸작일 것 같은 그런 거를 막 하는데, 저도 갔죠. 근데 저는 합창 수업이니까, 저도 합창은 한 사람만 이렇게 나대는 게 아니라, 나댄다고 혼자 이렇게 뽐내는 게 아니라 모두가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다 같이 파트를 정해주려고 가는데 목소리가, 저는 그런 생각 잘 해본 적이 없는데 되게 낮나 봐요. 가자마자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물론 이렇게는 안녕하세요 이러긴 했는데 내가 "헉, 목소리 너무 낮다" 이러더니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했는데 더 내려가봐요, 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내렸어요. 제가 했는데 더 뭔가 진짜 저 무슨 뭐지 그거? 유아인 나왔던 드라마? 뭐 이거 특급 칭찬이야. 김희애 씨. 김희애 씨가 하는 것처럼 더 내려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래서 베이스 2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낮은 거죠. 그건 모르겠어요. 바리톤이 낫나 베이스가 낫나? 잘 모르겠어요. 저도 바리톤이 뭐고 테너가 뭐고 뭐 히스가 뭔지 잘 몰라서 그냥 배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간 거고, 어쨌든 그렇게 파트를 지정받고 저는 설레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공연을 할 것 같으니까 뭐 두 분은 절대 오지 마시고 왜? 뭔가 제가 떳떳하면 꼭 보러 오라고 할 텐데 아직은 제가 부끄러워서 아직은 보러 오지 마시고 한 11월 달쯤에 연시 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도 드려보고 그래 볼게요. 재밌겠네요. 네, 이상 근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곧 큰 행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물론 저희 직방상영관과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연시라는 그런 동아리에서 소속된 사람들이니까 그냥 이 얘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은 9월 17일, 18일 맞죠?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저녁 5시 반부터 옥상정원 영화제 행사가 있는데, 더 궁금하신 분은 연세대학교 뭐 홈페이지나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아니면 뭐 연시 인스타 이런 데 살펴보시면 정보를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학교를 커밍아웃을 해버렸군요. 근데 저희 사실 했어요, 원래. 그래요? 이게 뭐냐면 옥상에서 가을밤에 영화를 트는데 그게 되게 낭만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그리고 월이와 매드맥스를 틉니다, 이번에. 네. 먼저 월요일엔 월리를 틀고 화요일엔 매드맥스를 트는데요.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뒤쪽에 있는 학술정보원 옥상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이고 공짜입니다. 네, 경품도 있고요.
퀴즈를 맞추시면 또 추첨이 아니구나. 추첨을 통해서 경품도 드리고 퀴즈를 맞추시면 또 경품을 드려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있고 앞에 뭐 영상제도 하고 버스킹도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네, 자리 빛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부인 출입 가능.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 저희 근황 토크 및 혹시 왜? 에스크나 뭐 그런 거 들어온 거 없나 해서. 오늘 그거를 못 물어봤어요. 미안해요. 원래 아토믹 씨가 음. 총괄을 하시는. 지금 TMI이긴 한데 아토믹 씨가 지금 유리공예를 하고 있어서 오. 오늘 이거 말해도 되겠죠, 아토믹 씨? 어쨌든 오늘 아토믹 씨가 그런 일이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연락을 사실은 잘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고 다음에 에스크랑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 꼭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에는 네, 한 번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에스크도 많이 보내주세요.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금 길었는데 근황 토크랑 여러 가지 홍보도 하느라 길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방상영관 18번째 영화 우에다 시니치로 감독의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영화를 선정하게 된 네, 저희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영화는 저희가 9월에 무슨 영화를 할지 미리 회의를 했을 때 그때 딱 이게 개봉한 날이었거든요, 이 영화가. 근데 시놉시스나 아니면 댓글들 읽어보니까 다 너무 호평인 거예요. 그리고 장르도 그때 막 공포 코미디인가 이렇고. 맞아. 그래서 이거 재밌을 것 같다, 내 취향일 것 같다 온정과 해서. 후배가 좋아할 만한. 사실 그러니까 온정 씨랑 저 후배가 많이 밀었는데 저희 팀이 이제 팀을 3명을 구성을 했는데 아무도 저희 팀에 오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특히 라임 같은 경우나 뭐 아토믹 씨도 의외였는데 아토믹 씨도 별로 안 끌린다 그랬고 배 씨도 뭐 다른 것들을 하고 싶어 했는데 잘 모르겠어. 성대모사를 했어. 어쨌든 근데 뭔가 제가 그때 뭔가 기억하기로는 노랑 씨가 그냥 나도 타협을 할 테니 너희도 타협을 해라 같은 느낌에 우리도 토니 에드만에 대해서 막 크게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한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관심은 있었지만 그런 식이라 서로 한번 타협을 보자라는 식으로 한 건데 이게 뭐야 온정 씨랑 제가 저랑 그날 태풍이 온다는 소문이 흉흉하던 그날이었는데 그냥 뭔가 매도 먼저 맞자는 기분으로 제가 좀비 뭐 B급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스터를 보면 되게 B급일 것 같은 느낌이 풍겨서 대놓고 진짜 B급의 냄새가 풍기죠. 그래서 그냥 그날 시간이 된 김에 그냥 당장 보러 갔었어요. 근데 안 봤으면 어쩔 뻔했어 막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너무 웃긴 게 생각보다 우리 둘은 생각한 것만큼 좋아하긴 하지만 좋아하지 않고 노랑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좋아해서 그게 더 반전 때문에 더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영화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편견 같은 게 깨져서 더 하긴 그게 뒤집어질 때 또 느낌이 또 다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후배와 온정이 기대했으나 사실 노랑이 제일 좋아하게 된 그런 영화죠.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이 기회에 이 영화를 보게 되어서. 그렇죠. 네, 이 정도 네 저희의 독특한 선정 이유이자 그 과정 그리고 서로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영화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번 해주셔야죠. 노랑 씨가 먼저 감독에 대해서. 네, 우에다 시니치로 감독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이게 감독님이 첫 작품이거든요, 감독님의. 그리고 장편 첫 작품이죠. 네. 그리고 뭐, 이따 후배가 얘기를 하겠지만, 배우들도 다 첫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많이 찾아온 건 아니고, 그냥 감독님의 인터뷰를 읽어봤는데,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원래 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이분이 일본 분이시죠, 일본 영화니까. 그 지방에 살아서 연극도 많이 하시고, 영화도 찍으셨나? 아무튼, 영화 감독이 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연극해서 뭐 상 받고 이랬었대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는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한번 큰 도시로 나와보자 해서 도쿄로 와서 영화 감독이 되려고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좀 사기도 많이 당하시고 네. 그래가지고 힘들게 노숙자 생활까지 하실 정도로 한 25살 때까지 힘들게 사셨대요. 근데 그때 딱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계기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러니까 25살에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현타가 오신 거겠죠? 그래서 내가 왜 도쿄에 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영화 감독이 되려고 온 거였는데 뭔가 다른 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막 출판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하셨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근데 내가 왜 영화에 올인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영화에 올인을 했는데 잘 안 되면 내가 영화에 재능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너무 찔려요. 저도 좀 찔려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영화만 찍어야지라고 결심을 하시고 좀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곳에 가셔서 배우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어서 이분 감독님 얼굴을 한번 다들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선량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귀여우세요. 눈 같은 거 보면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사기 당할 것 같은 얼굴이긴 했어. 그래서 이런 뭐 들으시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너무 착해 보이셔서 근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캐스팅 비화나 이런 거를 궁금해서 찾아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찾아서 읽을 때마다 감독님이 영화를 찍는 행위나 아니면은 자기 영화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스태프들이나 이런 배우들에게 상당한 애정을 갖고 소중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영화의 주된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너무 연기도 잘하고 다들 독특한 캐릭터가 살아있길래 무슨 영화들을 찍어왔나 그동안의 그런 필모그래피 같은 걸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감독님도 뭐가 없고 여기에 나온 주연 배우들도 혹은 조연들도 아예 뭐 정보가 없더라고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면 그래도 뭔가 이미지가 익숙해서 그런지 되게 눈에 익은 배우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어디 나왔지? 어디 나왔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이게 영화에는 데뷔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캐스팅 과정이 되게 독특한데 이 감독님이 이 신인 배우죠. 이제 처음 데뷔한 거긴 하니까 뭐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그쵸? 이런 신인 배우들을 데리고 워크샵을 갔대요. 그래서 직접 연기 지도를 한 번씩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영화에 대한 정보를 또 나누고 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연기가 좀 마음에 드는 분들을 한 분씩 이렇게 같이 1대1 대면을 하면서 오디션 비슷한 걸 했다고 해요. 발탁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대본에 맞춰서 자기의 맞는 배우들을 뽑는 게 아니라 배우들을 뽑아놓고 그 배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캐릭터 같은 거를 살려서 대본을 만든 게 바로 이 영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신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고 특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타카유키 감독 역할을 맡은 타카유키 배우님이 있는데 이분이 또 되게 여러 가지 경력이 많대요. 뭐 코미디언도 한 적이 있었고 DJ를 한 것도 있었고 뭐 연극도 몇 번 했다고 하는데 이분도 되게 착하게 생기셨어요. 이분 눈이 너무 눈망울이 웃을 때 보면 너무 나까지 기분 좋아지는 다른 정극 같은 데 나오셔도 충분히 잘할 것 같은데 어쨌든 다들 완벽하게 연기의 길만 걸어오신 분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좋은 영화 만들어줬다는 게 이런 비화를 알고 나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좀 한국에서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그 마오 배우님 그쵸. 딸로 나온. 딸 역할 하신 분이랑 감독님이 내한을 하셨어요. 그래서 GV를 하는데 그 퐁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 가장 웃음 포인트가 되는 그거를 이제 마오 배우님이 뒤에서 감독님을 잡는 역할을 하고 감독님이 퐁을 시전하시는 그 영상이 그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데 뭐지? 그 배급사 이름 아무튼 그건 까먹었는데 배급사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데 되게 귀여우세요. 퐁 얘기도 하긴 해야 되겠네요, 꼭. 그쵸. 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줄거리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게 일단 이 말을 저는 해드리고 싶은 게, 물론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스포가 되긴 하는데,
이 영화는 아무 정보 없이 봤을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그래도 듣고 싶으시다면 이 스토리를 듣는 걸 추천드리는데, 우선 이 영화가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부는 37분짜리 좀비 영화예요. 그리고 2부는 저희는 아무 정보 없이 봤지만 알고 보니까 2부가 그 영화를 만들게 된 메이킹 과정에 대한 영화라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를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노랑 씨가 1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부는 37분짜리고요. 그리고 원테이크로 찍혀져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영화 촬영장이고요. 영화 감독이 있고 여배우가 있고 남자 배우가 있고 그리고 분장사가 있고 뭐 촬영 감독, 뭐 보조 감독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비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데 뭐 여배우 연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감독이 화를 내고 그러다가 그 촬영장에 무슨 이상한 이야기, 소문 같은 게 떠도나 봐요. 거기서 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 감독이 주문을 걸었는지 어쨌는지 해서 그 좀비 영화 촬영장에서 실제로 좀비가 나타나서 이제 거기서 뭐 살아남기 위해 배우들이 고군분투를 벌이는데, 근데 감독이 좀 영화 촬영하는 거에 미쳐가지고 아 이게 진짜야 막 이러면서 자기는 그 사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인데 계속 촬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진짜 공포를 담기 위해서 정말 좀비를 살렸다는 그 설정 같은 거를 보면서 저는 근데 그러니까 아까 운정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런 정보 없이 봤으니까 너무 사실은 좀 조악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의 퀄리티가 좀 조악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2부에 와서는 이 영화 전체 러닝타임이 95분 정도인데 그렇게 한 40분 정도를 이렇게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뭘까 하는 와중에 이제 이 영화는 사실은 만들어진 영화였다. 방송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였다라는 것이 나오고 메이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들이 등장을 해요. 원래는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현 영상을 만드는 감독이었는데 되게 저예산에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하는 것을 좀 직업적인 모토로 삼고 있는 감독이었어요. 히구라시 타카유키라는 감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하루미는 비록 은퇴를 했지만 배우였고 또 딸인 마오가 등장을 해요. 영화 감독을 꿈꾸면서 촬영 현장에 스태프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젊은이인데 이 가족이 다 그런 방송 영상계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서로의 관계가 되게 소원해요. 부모는 일단 꿈이 다 있었고 어떤 자신의 직업적 커리어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포기를 했다는 상황에 직면을 한 거죠. 그런데 그쵸. 딸은 그런 부모가 되게 현실에 무기력하게 타협해버린 것 같고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는 것 같고 해서 이렇게 부모 자식 세대 간에 좀 골이 있는 현상 같은 거를 먼저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그러던 타카유키 감독님한테 그간 해왔던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작업이 아닌 색다른 의뢰가 들어오는데 바로 한 번도 끊지 않은 원테이크 생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실시간 좀비물을 방영해달라라는 의뢰가 들어와요. 그게 바로 요즘 트렌드에 맞다, 자극적이다. 근데 원테이크면 더 재밌지 않겠느냐라는 한 번도 뭐 방송 영상 같은 현장을 안 찍어본 방송국 사람들이, 제작자들이 너무 무례하게 요구를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근데 이게 너무 극강의 조건이다 보니까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지만, 되게 독특한 이유로 이 감독이 이 방송의 제작을 맡게 되는데, 딸이랑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타카유키 감독이. 근데 딸인 마오가 사실 열렬히 덕질하는 배우가 있었어요. 그 배우 이름이 카미야 카즈유키인데, 그 카즈유키가 이 원테이크 좀비물의 배우로 캐스팅되었다는, 주연으로 캐스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감독은 좀 이 딸인 마오와의 관계를 회복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평가절하돼 있었던 자신의 커리어 같은 걸 회복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려는 그런 느낌으로 이 프로그램에 메가폰을. 저는 좀 그냥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럭저럭 하던 사람이어서 물론 마음은 안 그렇지만 그냥 그럭저럭 어쩌다 보니 감독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꼈어요. 사실 이거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해석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해석한 이유는 이따가 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이러한 상황을 다들 관객들한테 1년의 상황을 알려준 뒤에 그런 저예산 B급 단편 좀비물의 기획과 제작 과정을 관객들에게 너무 상세하게 보여주기 시작을 하죠. 뭐 피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튀고, 뭐 누가 배우 얼굴에 그 피를 뿌릴지, 아니면 좀비 역할을 맡은 배우의 목이 잘리는 장면은 어떻게 연출을 할지, 배우들이 주고받는 대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아무 정보 없이 본다면 그냥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B급 냄새나는 좀비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영화의 본질은 단편 영화의 탄생 과정을 그린 이런 제작기를 서사를 넣어서 만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줄거리를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 사실 1부보다는 2부가 핵심인 영화고, 그래서 저희도 관객으로서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감정이 바뀌어요. 이 영화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바뀌는 걸 저도 경험을 해가지고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2부를 보다 보면 1부에서 아 이래서 저랬구나. 그때 이랬던 거구나. 저래서 좋았겠구나. 뭔가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도 이거를 저보다 먼저 노랑씨 포함해서 본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하는 말이, 커뮤니티에서 하는 말이 몇 분만 참아라. 그러면 진짜 띵작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솔직히 안 본 애들이 얘기한 것 같아서 뭐 10분만 참아라, 20분만 참아라 이러길래 10분도 참고 20분도 참았는데 여전히 그러길래 뭐지? 37분을 참아야 합니다. 그렇... 근데 막 근데- 엄청 괴롭진 네. 않고 그리고 그거를 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취향은 다 다른 거니까 뭐 37분 앞에 나온 그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영화가 진짜 되게 별로다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하도 띵작, 명작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탁 바뀌는 순간이 2부에 있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 37분이 좀 길게 느껴져서 영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엔딩 크레딧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오잉? 이래서 내가 이 주말에 이렇게 혼자 여기까지 와서? 막 이런. 상영관도 별로 없었잖아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서 한 10,000원 정도 주고 봤는데, 이런 퀄리티면, 저도 홍대 그 상상마당 거기까지 주말에 혼자 가서 봤고. 저도요, 전 영등포에서. 어쨌든 그렇게 보고 났는데, 저는 이 구성이 참 영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보통 제작기 같은 거는, 원래 근데 제작기는 앞에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뒤에 좀 제작기를 보여주는 형식이긴 한데, 이 영화도 그렇긴 하지만, 보통 생각하기에 제작기가 이렇게 서사가 있으니까, 제작기가 하나하나 찍어간 다음에 결과물이 이래 라는 식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먼저 결과물을 관객들한테 아무런 정보도 보여주지 않고 37분이나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좀 큰 도박이잖아요. 이런 누가 먼저 보고 나서 이 영화가 어떻다라는 평을 듣기 전에는 솔직히 그냥 보다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뒤에 제작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저 장면은 이렇게 연출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감동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이런 구성 방식을 통해서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감독이. 저때 왜 저렇게 어색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고충이 있었네. 이거를 어떻게든 임기응변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버벅대게 됐네. 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너무 어딘가 모르게 저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게 뭔가 이거를 먼저 제작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 걸 보면 또 그런 재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다는 행위에서 보면은 그냥 만들어진 작품만 우리는 보게 되지만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스며드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문득 패터슨이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 패터슨에서 뭔가 우연히 반복되는 것들,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뭔가 이거는 물론 감독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렇게 1부와 2부에서 반복되고 겹쳐져서 보이는 것들이 재미 혹은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좋았어요. 갑자기 그렇게 저는 또다시 지금 그런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마음이 또 짠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저희가 줄거리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이제 저희가 진행할 코너는
네, 영화에서 각자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야기해보는 시간, 다시 보기입니다. 각자한테, 이 영화, 되게 짧은 영화잖아요. 평소 저희가 보던 영화들 치고, 2시간, 3시간도 아니고, 바로 1시간 반 정도인데, 이 영화에서 그래도 되게 꼽고 싶은 인상 깊었던 장면을 꼽자면 어느 게 있을까요? 노랑 씨부터 얘기 한번 해주실까요? 저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카메라 밖에 있는, 그러니까 2부에서는 그 카메라에서 찍힌 것 밖에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 그 움직임들이 되게 역동적이고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게 보이고 그리고 뭐 좀비물이니까 막 이런 사람 몸뚱어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나 뭐 이렇게 머리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만들어서 대기시키고 이렇게 배우들 데리고 와서 분장시키고 이런 것도 보여주니까 그런 게 재밌었는데 그게 가장 잘 보여졌던 장면이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서 안에 있다가 이제 차로 가서 도망치자 이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건물과 건물 밖 사이에서 이렇게 문이 열려 있고 그러면 배우들은 건물 안에서 막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밖에서 스태프들이 이제 곧 누군가의 목이 잘려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잘릴 사람의 그 만들어진 몸과 머리를 가져와서 카메라 밖에서 이렇게 머리를 던지고 그리고 그걸 받아서 막 카메라에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몸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놓고 하는 장면이 스태프가 한 4-5명이 거기에 달라붙거든요. 그게 그냥 그 역동성과 그게 막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건 아닌데 그 몸으로 막 하는 게 다 보이니까 그리고 이게 카메라에 찍힌 것만 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그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일지, 뭘 찍을지, 그리고 뭐 다른 장면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이 배우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 배우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막 몸을 숙이고, 막 피하고, 어디서 들어가고, 이렇게 다 알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너무 그냥 지나가는 장면처럼 나왔지만 너무 감동적이었고, 또, 저렇게 실제로 찍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사실 되게 우연 같고 되게 만화 같고 되게 웃기게 유머러스하게 표현되긴 했지만 누군가가 좀 불의의 사고로 아니면 어떤 너무나 예상치 못했던 일로 뭐 배우가 펑크가 난다거나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보통 이런 극적인 이야기들에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누구지? 김종욱 찾기 같은 거에서도 원래 배우가 뭐 나오기로 했는데 임수정 씨가 맡은 배역이 그 무대 총괄 감독이라 그 무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동선이나 모든 걸 파악하고 있는데 마침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해. 그래서 땜빵을 하는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 여기도 그렇구나. 조금 원래 다른 배우가 있고 뭐 그랬는데 어쩔 수 없는 계기로 하차하게 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대본에 대한 뭔가 관심이 있었던 감독의 아내가 그 자리를 대체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즐겁게 봤던 대본이고 대본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던 딸이 이런 총괄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일은 사실 없기 마련일 거 아니에요. 이런 가족도 없을 텐데 근데 대부분의 촬영 현장 스태프들은 자기가 나오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대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대본이랑 상황들을 다 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지만 그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이 저도 같은 지점에서 감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로서 영화를 많이 보지만 사실 그러니까 영화 촬영의 결과물인 영화만을 보지 이게 어떤 과정으로 찍혔나 얼마나 노력했나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니까 또 느낌이 새롭고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후배가 한 말 중에 좀 우연히 어떤 사실 사고였는데 그걸 때우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되게 재미를 만들거나 어떤 작품에서는 뭐 더 좋은 게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마오가
아이카, 딸 배우가 계속 진짜를 보여달라고 하고, 감독도 막 진짜 공포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뭔가, 왜 그걸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를 하지 못할까? 이건 진짜는 아니잖아요, 연기니까? 그렇죠. 근데 뭔가 사람들은 진짜를 보여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저는 뭔가 진짜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는데, 뭔가 우연히 진짜를 만들어내는 상황을 보면서, 뭔가 짜여진 것에서 역시나 뭔가 이렇게 짜여진 건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짜고 뭐 계획도 하고 열심히 해야겠지만 언제나 거기서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는 게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연성이라는 것이. 근데 원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항상 그러니까 너무 논의가 될 수 있을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지금 노랑 씨는 그러니까 우연성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너무 틀에 박히고 정형화되어 있는 것에서는 포착될 수 없는 진실성 같은 것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초점인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도 그거에 너무 동의를 하고, 근데 가끔씩 진짜 진실을 포착한답시고 막 배우한테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있잖아요. 특히 다이아드 같은 영화를 보면 그 해리포터에서 스네이프 역할했던 그분이 바닥에서 떨어질 때 정말 높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상황인데 감독이나 누구도 아무한테 그 배우한테 떨어진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떨어질 때의 그 표정을 딱 잡은 거죠. 진짜 공포에 있었던 그 표정. 근데 그거 끝나고 굉장히 화를 냈다. 당연히 화를 내죠. 나 죽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범죄니까. 이거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까지 예상치 못한 거를 계획을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뭐 이거는 이 영화에서 나온 예상치 못한 거는 감독이 의도한 건 아니니까. 뭐 그런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네. 이거는 근데 나중에 뭐 다시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걸 기대하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열심히 하는 거고 그거는 정말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고 뭔가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야만 한다고. 네. 이건 저희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더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으로 저 온정은 어느 부분이 인상적이었냐면은 저는 2부 마지막쯤에 그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이들이 촬영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여기서 이 영화 속에서 촬영하는 영화의 여주인공인 아이카가 연기하는 게 치나츠인데 그러니까 그 아이카라는 배우가 마지막에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치고 어떻게 죽이고 하다가 마지막엔 혼자 남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별로 바닥에 피가 그려진 옥상에 가서 그게 감독이 좀비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그렸던 뭔가 마법진 같은 거기에 혼자 걸어가서 이렇게 허망하게 서서 위에 하늘을 바라보면은 그거를 저 위에서 이렇게 그 배우와 마법진을 비춰주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고 거기서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우연치 않게 그 지미집이 부러지는 거예요, 바닥으로. 그쵸, 크레인이랑 그런 것들이 다 떨어졌는데 이 배우를 위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 마오가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지금 몇 명 여유 인력이 있냐 해서 사람으로 탑을 쌓아요. 그쵸.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여기 출연했던 배우들이랑 또 그 감독님이랑 마오랑 또 그 방송국 관계자랑 그냥 다 끌어모아가지고 피라미드형으로 이렇게 탑을 쌓아서 맨 위에 마오가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손을 부들대면서 들고 그걸 찍는데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고 뭉클한 거예요. 이게 사실 등장인물들이 보통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결하는 장면이 사실 좀 뻔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다른 뭐 만화나 영화에서도 항상 절정 부분에선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특히 일본 만화에 이런 게 많긴 하죠. 근데 저는 거기에 항상 당해요. 아, 정말? 그 제가 뭉클해하는 포인트가 딱 이거라서. 온정 왠지 좀 냉정해서 잘 아니야.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걸 알고 있어. 온정 씨는 내면에 그 소년이 있어. 그 소년 만화의 그 특징을 잡으면 온정 그래, 씨를 있나 올릴 수 봐요. 있어. 그래서 이거는 알면서도 당하는 이런 제 감동 음. 포인트 중 하나인데, 음, 제가 막 예를 들어 막 어렸을 때도 만화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TV에서 해주니까. 그런데도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꼬마공주 유씨, 뭐 우주해적 미토, 아니면 막 유명한 만화들 막 원피스, 꼬마공주 유씨. 나루토, 원피스 나루토는 뭐. 아니 뭐 나히어로 아카데미아라는 요즘 만화, 아니면 음. 하이큐라고 제가 좋아하는 배구 만화 이런 것도 이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막 그죠. 위기 상황에서 각자 개성 넘치는 이런 우리 주인공이 등장하는 팀이 힘을 합쳐서 막 악당을 물리치거나 뭘 해결해. 근데 그게 너무 뭉클한 거야, 막. 그러면 막 나도 뭔가 저기에 개성 있는 팀원이 되고 싶고 막 개성은 있지만 이렇게 필요할 때는 하나로 단합할 수 있는. 필요할 때 단합하고 막 1인분을 꼭 해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다들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왜냐면 탑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특히 다 힘든데. 그래서 막 그 얼굴 하나씩 클로즈업 해주면서 괴로워하고 막 몇 근데 초만 더 좀비 참아. 분장을 하고 있어서 맞아. 되게 웃겨요, 사실. 감동적이긴 한데. 맞아, 그건 되게 유머도 잡은 음. 장면이긴 하죠. 그래서 막 막 괴로워하는지 아니면 좀비가 죽어가는 표정인지 모를 표정으로 막 다들 제 역할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이 장면에서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죠. 여기가 온정의 심쿵 포인트군요. 아, 이것이 협력이다. 이것이 코오퍼레이션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마음을 모은다는 것이다. 그 사진도 보셨어요? 그 아빠가 딸을 어깨 목마를 태워주고 있는 사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 봤을 때는 그 뒤에서 딸이 아버지한테 촬영 다 끝나고 내려와서 이렇게 그 사진을 건네는 것만 보고 좀 유치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거 봤어요, 그 사진? 네. 그거가 그 크레인이랑 지미집이 망가졌다는 걸 알고 제작자가 감독한테 그러면은 그 장면 바꿔서 찍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딸이 또 되게 열정이 넘치는 친구고 그래서 아니다 지금 사람들 모아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때 딸이 들고 있던 그 대본집이 아마 아빠의 대본집이었겠죠? 거기 앞에 이제 딸과의 그 어떤 추억을 회상하면서 붙여놨던 사진이 그 목마를 태워주고 있는 사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목마를 보고 떠올렸다.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그쵸. 생각을 했어요. 맥락상 그게 맞죠. 그쵸. 그게 자연스럽죠. 근데 저는 그건 별로 감동이지 않았지만 사실 딸과 아버지의 이런 좀 뭔가 세대 간의 불화라든가 가족 관계에 대한 불화를 내세워서 그리고 이거를 계기로 가족이 다시 화목해진다? 이런 얘기는 조금 너무나 많이 쓰인 클리셰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이 영화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1, 2부로 나누어져 있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저희가 언급했던 장점들이 조금 클리셰로 보일 수 있었던 것들을 조금 상쇄할 수 있지 않나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딸 캐릭터가 사실 되게 막무가내고 사람들을 아줌마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했지만 그 뭔가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정말 열정이 있어서 저러는 거구나라는 게 그러니까 포기하려고 할 때 아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다급하게 말할 때 좀 느껴져서 그 부분은 좋았던 것 같아요. 열정 있게 살아본 적이 있었는가 라는 걸 되묻게 하네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뭐 갑자기 왜?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느냐? 뭐 진심 아닐 수도 아닐 수도 있지 뭐 굳이 그렇게 매 순간 진심이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 어쨌든 저는 근데 그런 뭔가 일본 특유의 뭐 일본이라고 또 단정짓기도 뭐하지만 그 마음을 뜨겁게 하고 뭉클하게 하는 그 목구멍 아래에서 올라오는 열정. 그 뜨거운 마음 그게 청춘. 이제는 좀 질리기도 하고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많이 비웃기도 하는데 일본의 요즘 그런 컨텐츠를 보면 그래서 아마 제가 더 에반게리온 같은 거를
중간에 좋아했던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어쩐지 이 영화는 보고 나니까 너무 긍정적이게 된 거예요, 제가. 보고 나서. 그래, 씨. 너무나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고 굉장히 엄청난 우연적인 상황인데 그런 액시던트가 다 부정적이야. 그래서 너무 힘든데 뭔가 꿈을 향한 열정도 있고 뭐 가족의 공통된 목표, 공통된 목표 그리고 꿈을 향한 열정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 동료들. 이런 아니, 지금 너무 비웃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전 진심으로 이거 좋아서 얘기하는 비웃음은 아니에요. 진짜 이런 것들의 가치를 내가 품고 있다면 물론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버틸 만한 동력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시 보기로 뽑겠지만 이 영화가 다 끝나고 진짜 다 끝나고 진짜 쿠키 영상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쿠키 영상에 진짜 이 영화를 만든 제작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나오는 스태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사실 다 배우인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영화를 찍은 스태프들, 감독들 그리고 뭐 있었던 비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나오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감동이네 감동이네 하고 있다가 그 부분을 보고 진짜 와 이건 감동이다라는 걸 더 되뇌일 수가 있었던 게 다 미묘하게 좀 다르잖아요. 그 과정도 막 좀 유머러스한 부분 그 아까 노랑 씨가 말씀하셨던 자동차에서 카메라가 잠깐 숲풀 속에 떨어져서 뭐 여배우가 끼약거리고 있으면 좀비가 계속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하는 그런 술래잡기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역동적으로 핸들드가 줌인 줌아웃 되고 하는 게 그게 카메라를 들고 있는 감독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막 처음에는 요통으로 막 고생을 하다가 보조를 하시던 보조 감독이 들고 뛰는 거가 되었는데 진짜 카메라에서는 그걸 대본에 인식하고 그 사람이 직접 이렇게 넘어졌다가 한번 또 일어나서 뛰고 근데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땐 땅에 떨어져 있는 설정이니까 네. 이분이 그냥 이걸 잡고 물을 드세요. 맞아 목말라서 물을 먹는데 그게 너무 뭔가 그리고 옆에 오는 그 스텝도 물 이러면서 딱 오는데 뭔가 고마워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살짝 고마워하는 제스처를 하면서 마시는데 그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아 저런 과정이구나. 우리는 그냥 보고 넘길 수 있는 건데 물론 그런 걸 다 보라는 건 아니죠. 뭐 영화 보는 건 다 각자의 취향이 있는데 한 번쯤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만 아는 것만 해도 그걸 알게 해주고 생각해주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영화가 되게 가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재밌었던 게 이 극 중에 원컷 오브 더 데드를 그 영화를 찍은 사람들과 그걸 또 찍은 제작진들이 있죠. 이 진짜 영화 제작진. 그걸 보는 또 관객이 있죠. 그리고 저는 또 그 관객들을 관찰했단 말이에요. 어머. 아, 메타에. 너무. 메타 오브 메타네. 엄청난 메타 필름인데,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는 저는 관객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웃는지 막 이런 거를 또 관찰하면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또 재미가 있었고. 사실 그쵸. 그거는 누가 이 영화를 보고 누가 이 영화를 만들었느냐는 뭐 원래는 그냥 독립적인 거고 크게 뭐 그런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을 알 필요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솔직히 내가 영화관에 가서 내 옆에 사람이 재밌게 보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고려 대상도 아닐 뿐더러 그것도 고려 대상도 아니고 저 영화를 찍는데 누가 뭐 다쳤고 누가 힘들었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니까 근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2번 봤는데 관람이 좀 달랐던 게 처음 봤을 때는 물론 처음과 두 번째 차이도 있지만 처음 봤을 때는 제가 웃긴 부분에서 다 같이 웃었었어요. 그러니까 웃음 코드가 다 맞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우연적으로 다들. 그래서 막 진짜 막 정신없이 주변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깔깔대면서 봤거든요. 근데 두 번째 봤을 때는 뭔가 묘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웃음 타이밍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되게 크고 자주 웃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좀 압도당해서 잘 못 웃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것도 이게 많이 웃는 영화다 보니까 막 진짜 깔깔대고 박수 치면서 거의 웃을 그런 장면들이 많은 영화인데 좀 그게 저는 이런 걸 처음 느껴봤어요. 관객의 케미. 두 번째 봤을 때 노랑 씨가 이미 내용을 알아서 좀 웃음 포인트가 달라진 게 아닐까요?
그거는 잘 그럼-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좀 유독, 저거 웃을 것도 아닌데, 정말 웃음이 많으신 분이구나 싶을 그러니까 정도로. 개그 코드를 이해할 수 없는 네, 분. 맞아. 정말 매 순간 너무 크게 웃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아까 관객들 관찰하는 게 재밌다고 한 게, 음, 이 영화가 코미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코미디 공포라고 했다 아마 공포를 없앴을 거예요. 그래서 코미디 영화라서 그런지 관객들이 아까 노랑 씨 말씀대로 막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웃음을 터트리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서 저도 웃기고 그걸 또 다 같이 웃는 관객들을 보는 것도 웃기고 해서 그런 공유되는 감정을 느끼는 게 저도 되게 좋았어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저는 원래는 영화 같은 거를 볼 때는 되게 제가 영화라는 매체가 자체를 되게 수동적으로 저희가 좀 강제적으로 수동적으로 관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옆 사람 볼 필요 없이 내가 잘 보면 된다. 물론 너무 떠들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영등포에서 혼자 밤에 볼 때 관객은 별로 얼마 없었지만 띄엄띄엄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가 웃을 때 그분들이 다 같이 웃었던 뭐 지금 두 분이 이미 계속 말해줬던 경험이긴 한데 똑같은 걸 경험을 하면서 제가 그걸 의식적으로 이게 좋다라고 느끼진 못했지만 지금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저도 그 분위기를 즐겼던 것 같네요. 얼마 안 되니까 더 그리고 뭔가 서로가 보진 않지만 재밌네, 야 좋은 영화인 것 같네라는 그 분위기가 저도 뭔지 알 것 같거든요. 그게 조금 형성이 됐던 기억이 나요. 네, 제가 갑자기 이건 여담인데 떠올랐던 게 제가 로키 호러 픽처쇼를 그것도 상상마당에서 친구들이랑 보러 갔었는데 저는 그때 물론 그때가 처음 보러 간 거지만 이 영화에 대한 소문은 익히 알고 있었어요. 악명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랄까 나름 뭐라 해야 되지? 컬트 영화? 컬트 영화인데 엄청 많은 팬이 있다. 이게 매니악한 팬이 있고 그렇죠. 뮤지컬 영화고 막 광팬들이 있다. 다 그리고 따라 부른다는. 제가 간 회차가 싱얼롱 회차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를 했어요, 솔직히. 저는 처음 보러 간 거긴 하지만 가면은 진짜 사람들이 이게 좋아서 막 따라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 그럼 얼마나 재밌을까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왜지? 근데 그게 분위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약간 조그맣게 흥얼거리다가 말고 이러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옆에서 열정적으로 따라 부르는 사람 맞아, 있었으면 맞아. 그럼 그분도 같이 했을 맞아. 텐데 살짝 제가 눈치 보였던 알면 분이네. 저도 그랬을 텐데.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갔다가 못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쉬웠는데. 그런데 용기 있는 덕후들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그렇죠. 이 영화는 물론 그렇게 따라 부르고 이런 건 아니지만 다 같이 대놓고 웃고 아무도 눈치 안 보고 같이 웃고 하니까 그게 참 좋았어요. 다 같이 퐁을 하는 그런 영화. 퐁이 뭔지 한번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퐁은 그 아내분, 하루미님의 아내분, 그 배우로 하시는 그분이 이제 배우를 그만두시고 집에서 집안일 하시니까 되게 여러 가지 취미를 전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요즘 배우고 있는 거는 호신술을 배우고 계신데 이제 이거 근데 예전에 유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호신술 배우는 게요? 그러니까 이 퐁이라는 자세가 뭐 아무튼 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그 사람을 안으면은 이렇게 팔을 위로 삼각형을 그리면서 올리면서 그 무릎을 굽히면서 탈출. 퐁이라고 하면 이게 퐁이라고 꼭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은 퐁이라고 안 하면 느낌이 안 산다. 맞아. 이거 퐁이라고 했을 때 뒤에 사람이 당황을 하면 그때 이제 팔을 올려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이제 그분이 그걸 한번 처음에 취미가 뭐세요? 뭐 이런 대화를 하다가 첫 번째 영화에서 그런 걸 한번 하는데 이제 그분이 막 미쳐 날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분의 원래 습관이 배우 시절 습관이 한 번 배역에 빠지면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본인을 잃어버리고 너무 몰입해서 맞아요. 아예 시나리오도 무시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렇게 날뛰니까 이 사람 제압하기 위해서 뒤에서 앉는데 그때 퐁 하고 빠져나오는 그때 웃음이 그게 그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거가 들어있으니까 B급이다라는 걸 더 실감을 했거든요. 그쵸. 저거를 한다면 분명 이거를 일부에서 제기를 해주면
물론 그거는 뒤에도 나오지만 분명 뒤에도 또 활용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분명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더라고요. 아, 이거 말고도 좀 다 같이 웃는 웃음 포인트가 몇 가지 더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지미집 쌓는 장면에서도 처음에는 어떤 여자 스태프가 그 탑에 있으려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막 미끄러지고 넘어지니까 시간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니까 아까 말했던 그 여자 배우분이 막 계속 소리 지르는 장면이었는데 눈치 보면서 더 소리 질러 계속 이거를 그 다음에 다시 손 한번 잡고 그다음 또 하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 근데 다른 장면이고. 아, 다른 장면이요? 그러니까 그 손을 뻗는 남자 배우가 손을 뻗으면서 여자 배우가 막 네네. 이러지 마 이러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었구나. 거기서 원래는 한 번에 끝나야 되는데 이걸 두 번을 반복해요. 그 여자 그 시간을 끌어주려고. 피라미드 쌓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장면은 아마 제가 그 장면 말한 건데? 이거는 근데 이 온정이 말한 이 장면은 뭐냐면 그 폭주한 그 분장사 역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끼를 찍어야 되는데 실제로 도끼를 찍을 수 없으니까 그 머리를 준비하는 시간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맞아요. 죄송해요. 그리고 웃겼던 게 그 무슨 촬영 기사인지 아니면 마이크 잡으시는 분인지 그분이 장이 예민하신 그분도 거예요. 원래 배우. 네, 배우. 그러니까 그 영화 안에서. 그 영화에서 그 배우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렵네 이거. 굉장히 그 장이 예민하신 분이셔서 메일로도 보냈는데. 원래 정제수만 맞으신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물이 바뀌어서 생수를 한번 맞아요. 드시고 촬영에 들어갔는데 계속 이제 화장실 신호가 오는데 촬영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꾸 어디 좀 다녀올게요 하는데 어디를? 여기 있어야 된다고 계속 안 된다고 그러다가 하고 뛰쳐나오고 영화 찍는데. 근데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걸 그냥 맥락상 일부에서만 봤을 때는 되게 긴장 넘치는 거야. 맞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갑자기? 저기 밖에는 좀비가 있는데 저 사람 뭔가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 하는 관객들만이 할 수 있는 그 기묘한 상상들. 맞아요. 뭐가 숨어 있지라는 생각인데 결국에 화장실에 가고 싶었고 그리고 그 화장실에서 어쩔 수 없이 장소가 없어서 볼일을 보시는데 그 장면에는 아마 유례 없이 다 터졌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다 소리가 났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볼일을 보시는데 그 와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메이크업을 하라고. 그래서 울어요. 그분이 부끄러워서. 수치심에 울어. 너무 안타까웠긴 한데 그게 또 웃음 포인트긴 했죠. 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고 웃음도 잡았고 감동도 잡았던 되게 지금 저희가 마케팅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또 되게 독특하게 영화는 또 혼자서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며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드러나는지 제가 되게 좀 웃기려고 한 건 아니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요즘 덱스터를 보거든요. 덱스터 혹시 정보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저는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요. 덱스터가 혈흔 분석가인데 동시에 살인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분석을 하는 게 이렇게 만약에 지금 내가 온정 씨를 여기서 칼로 딱 쳤으면 피가 딱 튀기는 그 각도를 얘가 계산을 해서 그 사람이 어디서 찔렀는지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인데 피가 오래되면 지워지잖아요. 근데 그거 흔적을 찾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용액을 뿌린단 말이에요. 루미놀? 네, 제가 루미놀 용액을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 영화 현장은 다 지나가 버려서 그 흔적들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이 영화라는 존재는 그 루미놀 용액을 현장에 뿌려서 이런 일이 있었다. 물론 그건 피긴 하지만 좀 이렇게 맥락상 맞지는 않지만 숨겨져 있었던 걸 드러내준다라는 가치를 좀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의 꼭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했던 것이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영화에 따라서 다른 코너 얘기를 해볼 시간이에요. 저희가 제목을 정하진 않았지만, 특별하게 구성을 하려고 했던 거는, 어떻게 공교롭게도 저희 3명 다 영화까지는 아니지만 좀 영상을 한번 제작해본 경험이 다들 학교를 다니면서 있어서, 그거를 찍으면서 또 느꼈겠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던 그때 당시의 추억이나 아니면은 고단했던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온정 씨부터 제가 온정 씨가 그 직접 카메라맨이었나요 그때? 촬영을 하긴 했죠. 그때 촬영을 했던 영화를 제가 송도. 제목은 송도 공포였습니다. 장르는
아, 그게, 제작자의, 왜 한 거예요? 제작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그게, 저희 학교가 기숙사를 보내잖아요. 한 잠깐만요. 학기, 1년 보내죠. 한 학기 그곳으로 유배를 보내는데, 그때 제 때가 거의 처음인가? 저희가 처음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한 학기만 갔었는데, 그때가 되게 초창기고, 원래 그런 유배를 보내는 취지에 맞게 어떻게, 황폐하죠. 그 취지에 맞게, 왜냐면 아이비리그 뭐 이런 데가 다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쵸. RA 제도를. 신입생들을 다 기숙사에 모아놓고 막 그 특성에 맞게 막 전인격적 교육을 한다. 근데 저희 때는 그래서 관심사에 맞게 기숙사를 지원할 수 있었잖아요. 아, 그런 게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기숙사에 지원을 했는데, 이거 딴소리인데 되게 저는 조용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윤동주? 아니 에비슨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 조용한 곳이라고 해서 지원했었는데 여튼 아무튼. 저는 백양을 갔는데, 그래서 우리 셋 다 달랐구나. 결국 이렇게 다 뭐였어요? 운동주였어요? 아니, 저는 무학. 무학 네. 이렇게 다 결국 말을 하게 되네요. 백양을 갔는데, 그때 제가 말했듯이 초창기고 좀 학교에서 의욕이 있으니까 되게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꽤 있었는데, 뭐 자작곡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뭐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막 이런 문화예술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는 이제 지원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구나. 네, 몰랐죠. 네, 전혀. 그리고 이게 얼마 지속되지 않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아니, 그럴 거면 왜 보내? 그니까. 여튼, 어쨌든. 이건 제 짧은 불만이었고. 분노를 안에 넣고. 여튼, 그래서 전 단편 영화를 만드는 거에 지원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딱히 뭐, 시나리오를 쓴다거나, 배우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촬영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저는 이제 촬영에 지원을 해서 여러 팀 중에 하나에 소속됐는데, 그래서 그게 송도라는 공포 영화를 제작하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제작, 감독, 배우, 뭐 음향 다 저희가 하고, 이걸 좀 총괄하시는 어떤 분이 있으셔서 그분과 같이 일하는 분이 직접 저희 촬영 현장에 오셔서 뭐 어떤 각도로 해라, 뭐 어떻게 해라 하고 직접 다 디렉팅을 해주시는. 꽤 전문적인. 네, 그분 좀 전문적으로 좀 영상을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좋았겠다. 이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촬영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한 건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디렉팅을 해주시는 분께서 막 거의 다 해주셨거든요. 막 여기다 삼각대를 세워서 촬영을 해라, 뭐 아니면 뭐 밝긴 이 정도로 해라 하고, 물론 다 설명은 해주셨지만 본인이 거의 그쵸. 해주시고 해서 그렇게 찍긴 했는데, 그 와중에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왜 영화 보면은 등장인물들 이렇게 걸어가면 그거에 맞춰서 카메라도 이렇게 가는 이런 씬이 있었는데, 그걸 보통 스테디캠으로 찍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카메라를 이렇게 들면은 밑에 뭐 수평을 맞춰주는 뭐가 있어서, 그걸 들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떠다니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카메라도 무겁고, 그쵸. 그 인물들 앞에서 제가 신발도 벗고 양말로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뒷걸음질 치는 네, 거예요? 저는 뒷걸음질을 쳐야 되잖아요. 그럼 뒤에 뭐가 장애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이런 것도 직접 하면서 굉장히 새로웠고, 또 막 예를 들어 대화 장면을 찍을 때는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인물의 오른쪽 뒤에서 카메라를 찍었으면 이걸 꼭 180도 각도로 맞은편에서 반대편 인물의 왼쪽 어깨 뒤에서 찍는 걸로 해야지, 그래야 대화를 하는 걸로 보인다. 근데 그러면 배우는 2번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 돼요. 뭐 이렇거나 아니면은 뭐 화면에 3분의 1 지점에 꼭 인물의 눈을 맞춰라. 그리고 또 목은 잘라도 되지만 턱선은 자르면 안 된다. 뭐 이런 되게 실용적인? 그냥, 근데 그거를, 아니요, 저는 다다미 쇼트를 원해서 둘을 한 화면에 넣고 그쵸.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러면 만약에 까여요?
아니, 그럴 수는 있는데, 어. 저희는 초보자고, 아, 그죠. 잘 초보자니까. 모르니까 기본적인 지식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보는 그런 익숙하게 그쵸. 찍으려면 그렇게 찍으면 익숙한 된다. 드라마 그래서 장면이라든가. 막 그때 저희는 아무래도 공포영화니까, 막 밤에 막 새벽에 찍기도 하고, 막 피도 직접 만들고, 그 뭐더라, 막 물엿? 이런 거에 물감 섞고, 뿌리고, 진짜 제대로 했구나.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근데 배우고. 진짜 퀄리티 좋아요. 제가 한번 봤는데 아. 은정 씨랑 한번 함께 그 밤을 새면서 얘기를 하던 와중에 은정 씨가 되게 수줍은 건 아니고 뭔가 그냥 툭 던지듯이 한 번 볼래? 이래서 봤는데 다 보고 나서 처음에 말 안 몇 해줬어요. 분짜리예요? 몇 분짜리죠? 한 십몇 분? 근데 다 말 안 해주다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거 내가 찍었다? 이러면서 너무 귀여워. 아니 저는 이걸 들으면서 저도 약간 스릴러 같은 걸 찍었었는데 오. 아, 내가 왜 망했구나라는 게 왜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화 콘텐츠와 창의력인가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은 그런 문화 콘텐츠에서 사용되는 뭐 예를 들어 에로티시즘이나 그로테스크나 뭐 그리스 신화적인 요소 같은 걸 일단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수업 후반부에서 실제로 그걸 좀 그러니까 그냥 뜬금없이 뭘 만들려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 한 학기 주제로 삼은 그거를 약간 변형을 시켜서 시나리오를 쓰고 영상까지 찍어보는 수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 소재가 있고 그걸 가져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수업의 내용이지만 촬영은 사실 우리끼리 알아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스릴러니까 막 뛰면서 찍어야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냥 이런 거 그 스테디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핸들 듯? 근데 그러니까 그건 진짜 좀 핸들들을 찍으니까 막 다 흔들리고 근데 역동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 근데 뭔가 그것도 다 좀 잘하는 핸들도 맞아. 아, 있고. 자기 발 보이고. 피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뭐 그걸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막 저는 옥상에서 떨어지는 장면은 꼭 있었어야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연출할 수가 할 수가 없으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옥상에서 애를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옥상을 딱 찍고, 애가 뭔가 결심하는 듯한 표정을 찍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선 장면을 찍은 다음에 위험하니까 빨리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신발을 벗겨진 걸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그쵸. 그거를 시나리오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뭐 구글 그걸로 네 명인가 5명인데 한꺼번에 들어와서 같이 쓰는 거 있잖아요. 구글 문서로 막 밤을 새가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너무 근데 잘- 저는 되게 잘 됐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들이 만났네. 시나리오는 어떻게 잘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촬영을 하려니까 막 다 톡톡 막혀가지고 되게 저는 아 이게 정말로 실제로 구현하는 건 힘들구나를 많이 힘들더라고요. 느꼈거든요. 그 영화에 노랑 씨도 나와요? 저는 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는 주인공까지는 아니고 엑스트라 정도? 아, 전 그리고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음향의 중요성을 정말 그때 알았어요. 지금도 중요시 하잖아요, 음향. 지금도 중요시 하는데 그때도 음향 왜 붐마이크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항상 촬영 각도에서 안 보이는 곳에 최대한 가깝게 그렇죠. 대고 그걸 또 일일이 확인하기도 하고 또 현장음을 따더라고요. 영화 그게 전 몰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후배 씨 방에서 녹음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아무 말도 안 할 때에 이 현장음도 일부러 녹음을 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을 하지 않는 부분에는 그 현장음을 넣어야지 어색하지 않게 이어가는. 아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할 땐 말하는 음향을 넣고 말을 안 할 때는 이걸 또 따로 빼서 따둬야지. 왜냐면 다른 뭐 방의 구조나 이런 걸 찍는 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면에는 그런 음을 넣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건데 아이고. 저희는 아이고. 몰랐잖아요. 영화만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밖에 못 찍나? 라는 생각밖에 안 하죠. 그리고 또 아, 드는 우린 게 돈을 내고 보니까 그리고 또 들었던 생각 편집이 진짜 중요하다. 음. 제가 그때 편집을 안 해서 편집을 못 배워서 굉장히 아. 아쉽긴 한데 편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랑 그다음 장비에 진짜 돈을 아끼면 안 된다. 그런 카메라도 그렇고 붐마이크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배웠어요 그때. 그렇겠다. 재밌네요. 네. 요즘 제가
연시 사람들이나 뒷방 상영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영화라도 하나 만들자라는 생각은 굉장히 아니라고 허접한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는 생각일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근데 하네요. 요즘 아이폰으로 찍은 영화도 나오는 션 베이커 시대에 감독님이 찍은 아이폰으로 찍은 텐저린. 텐저린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아이폰으로 찍으신다 하더라도 붐마이크라든가 그런 거는 다 있으신 것. 음향은 따로 네, 아마 따셨을 음향은 따로 거예요. 따셨던 것. 노래는 다 본인이 아는 노래들이긴 한데 다 뭐 어떻게 배치도 하고 그렇게 하신 것 같긴 노래가 한데 진짜 너무 신나요. 근데 뭔가 딴 얘기긴 한데. 근데 하긴 딴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방법도 있으니까 저는 사실 꿈이 좀 있어요. 그런 걸 하나 만들면 좋겠다 언젠가. 뭐 출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서 좋은 거 같으면 영화제 내면 되거든요. 내면 그럼 경쟁편 단편 경쟁 부문에 감독 이름에 우리 그냥 뒷방 상영관 딱 찍히거나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주연에 뭐 배우인데 우리 이름 안 쓰고 뭐 노랑 온정 이렇게 돼 있는 거 사람들 온정 씨는 누굴까 이렇게 처음 저는 이런 상상하는 걸 좋아해서. 후배 씨는 뭐 찍은 영화 만든 경험 있나요? 저는 주연 배우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건 송도에 있을 때 유배 갔을 때 찍은 건데 이거는 그때 당시 우리 성서와 기독교를 가르쳐 주시는 김땡땡 교수님이 배우 교수님. 이거는 그분 금속 배우는 금속 네, 맞아요. 네. 어쨌든 김땡땡 교수님이 이렇게 과제를 내주셨는데 조를 짜서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가치 같은 거를 주제로 삼고 저도 했었네요 그거. 네. 그러면 노랑 씨는 그때는 근데 애니메이션으로 짜집기해서 만드는 걸 했었어요. 저희는 직접 저희가 나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관심이 있었던 게 저는 원래 연극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저를 개인적으로 두 분도 아시니까 알겠지만 저는 되게 누구 성대모사 하는 것도 좋아하고 따라하는 거 좋아하고 좀 재현을 되게 잘하잖아요. 나대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연극에 맞아요, 적합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 게 제 움직임이 크잖아 이런 걸 따라할 때 그게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연극을 배우려고 제가 뭐 훈련한 게 아니라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못했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근데 어쨌든 그 영상을 찍으면서 근데 거기다 대고 난 배우 할래. 난 그런 게 좀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하기가 뭐해서 뭐 할까 하다가 제가 슬며시 제 이런 걸 뭔가 어필 아닌 어필을 했죠. 이건 어떻게요? 이런 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기하면 좋지 않을까 했더니 네가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그렇잖아요. 노렸죠. 그래서 저는 그랬더니 저는 그 말을 듣고 내가 해도 될까? 이러면 네가 해. 그래서 알았어. 이렇게 스무스하게.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어려움 같은 거를 알긴 알지만 직접 제가 고뇌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한 번만 더 갔다 와봐, 한 번만 더 갔다 와봐, 한 번만 더 쳐봐 대사를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잠옷 입고 나와서 상대 배우랑 같이 이렇게 하고 왜 잠옷이에요? 자다가 나왔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다 밤에 기숙사에 다들 일이 있고 뭐 하니까 밤에 모여서 하자 해서 다 잠옷 입고 나와가지고 했고 원래는 메인이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저는 사랑에 대한 회의감을 좀 갖고 있는 등장인물인데 그런 뭔가 신의 계시를 받아요. 천사 같은 애가 나타나서 한 번만 얼굴을 보여줘요. 내가 천사인데 네가 사랑을 못 믿고 있으니까 내 말을 믿어봐라. 네가 좋은 일을 하면 네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찰 거야. 근데 이걸 시각적으로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트 모양이 새겨진 포스트잇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선행이나 기분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관객한테만 보이는 천사가 이렇게 포스트잇 한 개를 두고 제 등에 붙이고 가는 거예요. 칭찬 스티커처럼. 네, 그런 것처럼. 바보 뒤에 붙이는 거.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점점 갈수록 이게 제 등을 다 덮는 거죠. 덮다 보니까 어느새 제 표정이 너무 밝아져 있고. 근데 실제로 촬영은 뭔가 사람이 와서 등에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제가 참 고마운 게 사람이 와서 붙이고 하는 게 몇 개는 진짜 그 형태가 나오는 모습을 찍었어야 됐기 때문에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가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트가. 근데 그거를 편집을 잘했어요. 심리학과의 누구님,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데 그분이 진짜 편집을 하나도 모르던 분이래요. 근데 아는 사람이 편집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배우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날 처음 조모임을 하는 날에. 편집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니까. 그리고 한 달인가? 안 봤다면서요. 어떻게 아니, 알아? 아니, 제 영화에서도. 되게 잘했고 한 달 안에 싹 배워서 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막 너무 자연스럽게 막 이상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막 뿅! 이런 거 말고 진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잘 만든 거예요. 음악도 잘 넣고 해서 그때 되게 좋은 평가 받았거든요. 김땡땡 교수님한테. 저는 그래서 사실 즐거운 근데 배우로서의 고충은 없었나요? 있었어요. 너무 상대방이 내 합을 안 맞춰주면 내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내가 너무 좀 이렇게 화가 난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상대 배우가 되게 나를 조롱해야 되는 장면인데 막 억지로 한다는 표현 있잖아요. 막, 너 진짜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그런 거를 제가 이게 배우가 아니니까 다시 가자 하는 거 웃기잖아요. 제가 고작 학교 과제인데 이것도 뭐 전공도 아니고 교양 과제 중에 하나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한 번 더 갈까? 감독님 한 번만 더 갈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너무 과장된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몇 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참 다들 좋은 사람들 만나서 해서 네, 좋았던 기억으로 남았고요. 원래 그렇게 첫 번째 기억이 좋으면 다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다음 기억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만약에 다음에 이런 영상물을 찍을 기회가 있다면 왜냐면은 그쪽 분야에서 계속 해오던 사람들을 점점 만나게 될 거고 그쪽에 프라이드 있는 사람이나 자기가 해왔던 작업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들은 다 모르니까 서로가 아무 말 해도 받아주고 하게 했는데 아마 그런 게는 다 만약에 좀 더 좋은 장비나 좋은 사람들이랑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쪽에 많이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랑 만난다면 또 많은 갈등을 엮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더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들 그게 더 만나게 되는 좋죠.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 하고 싶다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랑 씨도 영상을 찍고 더 하고 싶으신 마음이 생기셨나요? 저는 촬영이나 뭐 영상 편집 쪽은 사실 저보다 더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진짜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런 걸 해봤던 친구가 좀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너무 그러니까 내가 봤던 저 눈이 너무 높은 거죠. 맞아요. 내가 봐왔던 맞아요.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영화를 비해서 내가 했던 게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이번이 마지막 좋은 경험이었다 이랬던 것 같고 뭐 그냥 뭐 이야기에 대해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하니까. 근데 우리 그럼 딱 지금 시나리오랑 촬영이랑 배우 있으면 뭐라도 하나 만들지 않을까요? 아 근데 카메라가 없고 붐마이크가 없고 왜 핸드폰 있고 밀폐된 공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게 있잖아요. 아까 영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쵸.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저도 좀 더 감상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노랑 씨 말대로 눈이 너무 높아요 일단. 제가 만들고도 맞아. 제가 만족을 못할 것 같아서 만족할 만큼 하려면 한 10년을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쵸. 돈도 그만큼 모아야 될 거고. 그쵸. 어찌됐건 현실적인 여건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언젠가 저는 계속해서 종용할 겁니다. 저희 네, 기회가 된다면 꼭 영화에 대한 얘기로 네, 돌아가요, 빨리. 어쨌든 저희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이런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가장 중요한 메시지 영화를 찍는 사람들에 대한 헌사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저는 아까 엔딩 크레딧 얘기도 했었는데 후배가 그 엔딩 크레딧이 나올 때 실제로 찍은 사람들 그 엔딩 크레딧에 아마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쿠키 영상으로 나왔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엔딩 크레딧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쿠키 영상이 없으면 그냥 글씨만 쭈르륵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영화제가 아닌 곳에서 보면은 보통 그냥 엔딩 크레딧 안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화제 가면 꼭 사람들이 엔딩 크레딧까지 다 보고 박수도 치고 그게 이렇게 참 좋아요. 저는.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엔딩 크레딧이 그냥 그 이름일 수도 있지만 이 영화에서는 특히 그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이 엔딩 크레딧이 정말로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하려는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엔딩 크레딧을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는 느낌? 정말 그 원하는 장면을 물론 이거는 원테이크지만
그런 원하는 장면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나 아니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우리들이 아무도 모르는 누군가는 계속 노력을 쏟아붓는다는 거를 사실은 되게 새삼스럽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가치가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보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노력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는 자꾸 까먹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알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생각을 하자마자 근데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 고려하고 살겠어 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좀 많이 나간 걸 수도 있는데, 아, 진짜 인생이 저런 생방송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네, 진짜 편집이나 컷 같은 거 없이 그냥 무작정 흘러가는 뭔가 야속한, 이미 전파를 타고 가버려서 내가 수정할 수 없는 그 야속함이 어딘가 우리 인생이나 삶 같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뭔가 대본을 만들 수는 있죠. 계획을 만들 수는 있지만 돌발 상황은 언제나 생길 것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는 편이 물론 좋겠지만 그마저의 시간도 허락이 되지 않는 게 인생일 수 있겠다. 그래서 뭔가를 빨리 임기응변을 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 올 거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계속 그런 상황들을 맞아왔던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좀 다방면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또 인생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봤던 영화인 것 같아요. 거기서 실제로 이제 이게 생방송으로 촬영이 되니까 촬영 시작하기 전에 감독이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계속해 주십시오라고 대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 끝날 때, 쿠키 영상 나올 때 노래가 나오잖아요. 노래 가사도 뭐 내가 멈추더라도 네가 이어가줘, 뭐 여기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더라도 너가 이어나가줘, 이런 대사였거든요. 중간에 그 장면도 있죠. 그 감독님이 막 이게 펑크 나서 중단될 것 같으니까 직접 카메라 화면 보면서 맞아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라고. 그러니까 계속 하라는 메시지? 이게 조금의 실수가 있으면은 저는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영화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아예 별로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부터 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만약에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자신에게 있다면은 이거는 이번엔 안 됐지만 뭐 계속 해나가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눈은 또 높아가지고 그 생각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막 생각만 하면서 계속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막 너무 떠오르고 그래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이번 코너는. 저희 그럼 다음 코너인 그들 각자의 영화관 코너인데요. 우리들 각자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많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또 한 번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한 번씩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들 각자의 영화관입니다. 저는 사실 방금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저도. 제가 이걸 보고 또 코멘트를 보통 남기는데, 남긴 코멘트가 어떤 거였냐면, 나는 항상 뭔가 컷이라고 해야 돼, 컷사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배우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다. 뭔가 내가 정말로 열정을 발휘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런 시간이 오면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면서, 그리고 뭔가 그렇지 않은 시간들은 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들었고,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여겼던 그 시간들까지 다 뭔가 원 테이크의 영화라는 거, 내 인생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냥 이 영화가 되게 기분 좋고 감동적인 영화여서 그 기분을 안고 계속 이렇게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도 물론 아까 말한 영화 촬영 거기서는 제가 창작자 입장이었지만 보통은 저도 그렇고 대부분이 대중의 입장이잖아요. 그러고 막 항상 뭐 나오는 말이긴 한데 막 뭐 대중은 막 결과만 본다라거나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저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 영화를 보거나 뭘 보면 내가 너무 좀
정확하게 너무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가끔 들 정도로 좀 냉철하거나 좀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근데 뭐 영화 찍는다는 거나 이런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고, 저 사람들도 각자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결과만 보고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말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앞으로도 막 그런다고 막 그렇게 바뀔 것 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준 느낌이었어요, 이 영화가. 너무 막 내가 한 끝도 막 예를 들어 뭐 아이돌의 무대 영상을 본다면 막 저 안무 한 끝이 막 실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엄청 막 연습 부족인가라거나 이런 마음으로 본다기보다는 좀 더 이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원래 저는 되게 사실은 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은근 완벽주의가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완벽주의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 분야의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분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것들 그냥 근데 생활적인 측면이라든가 일상에서 그런 게 막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 한 번 어그러지면 정말 기분이 나쁘고 모든 걸 다 엎어버리고 싶거든요. 안 하고 싶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물론 제가 예전에 마인드게임에 관한 녹음을 하면서 어 그때 아마 배 씨가 말했을 텐데 이 영화를 본다고 물론 다들 같이 말한 거지만 이 영화를 본다고 내 인생이 바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방금 원정 씨가 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 내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 계속 이렇게 무언가를 이어간다면 다른 임기응변으로 물론 뭐 100에 한 7, 80은 안 좋은 결과겠지만 그 다음 임기응변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끝까지 이어간다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고 그 과정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게 했어요. 저는 원래 사실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그동안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진짜 비인간적인 과정이면 그렇지만 조금 과정에서 조금 잡음이 들려더라도 결과가 완벽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나는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지금도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과정 중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완벽하지 않은 점 정말 너무 심한 삐걱임 아니면은 결과는 정말 별론데 과정은 너무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았거든요. 결과가 좋지 않다면 일단은. 근데 요즘 들어서 생각하기로는 과정에서 내가 얻지 못했던 것 뿐이지 얻으려 했다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영화를 보고.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정이라는 것. 네. 아니, 이따가. 아, 네. 과정이라는 건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런 계기를 마련해준 영화. 그게 제 의미인 것 같아요. 후배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그렇고 떠올랐던 생각이 족구왕이라는 영화가 떠올랐거든요. 아, 네. 족구왕 혹시 아시나요? 네, 봤습니다. 내용은 알아요. 그러니까 뭐 터무니없이 족구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과정과 결과 뭐 완벽주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족구왕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결과물을 내지를 못하는데도 계속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고 이 영화 또 카메라 이 영화에서는 뭐 조금의 실수가 있더라도 계속해 나가는 것에 대한 영화고 그러니까 족구왕을 봤을 때 저는 뭔가 알 수는 없고 쟤네들이 왜 족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뜨거운 마음 같은 것을 느꼈었거든요. 정말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그 뜨거운 연탄불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카메라 이것도 뭔가 그거 마지막에 탑 쌓는 그 장면에서 저도 울컥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뭐 어떤 이거를 어떻게 잘 끝내야지 하고 말을 하거나 뭐 마음을 나누거나 이런 장면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뭐 처음에는 되게 대충대충 연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막 술 마시고 뻗어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어나가다 보니 그 흐름에 맞춰서 사람들도 다 같이 열심히 하게 돼서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대충 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물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더 그랬겠지만,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났을 때 그 기분 좋음 있잖아요. 그게 느껴졌던 것 같고, 그게 저한테도 전달돼서, 이게 뭐 어떤 결과물이 나오든지 간에 그때의 그 쾌감이 너무 맞아요. 좋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결과가 좋았을 때의 쾌감도 있지만, 무언가를 열심히 쏟아붓고 나서의 그 쾌감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좀 태도가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 근데 저도 슬프지만 네,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결과가 주는 생각해요. 쾌감이 근데 엄청 크긴 해요. 쾌감도 쾌감이지만 여튼 평가를 받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건 결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호소할 수도 없잖아요. 일일이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좀, 영화를 볼 때는 물론 그럴 것 같긴 한데, 아름다운 결과물을 보면 정말 막 황홀해져가지고 또 하겠지만, 근데 제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그렇고, 그런 뭔가, 그런 걸, 삶 자체를 소중하게 대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가, 그래, 너무 솔직하게 말해보자면, 바라는 건 결과하고 결과의 중요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태도를 그런 식으로 지금 노랑 씨가 말씀하신 대로 가져가겠다, 삶을 사랑하겠다, 살아가는 과정을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욕망, 원하고 있다. 그렇게 원하고 있는 마음이나 자세를 안고 살아가면 저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타협은 하니까. 그래서 결과를 당연히 중요시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과거처럼 과정 너무 좋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긴 했어. 근데 결과가 조금 안 좋았어. 왜냐하면은 조금 안 좋아야지 많이 안 좋으면 또 안 되니까. 그러면 진짜 그런 과정 다 싸그리 진짜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안 좋았어. 근데 그럼에도 저는 조금은 즐거워할 수 있겠다, 과거보다는 더,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강요하는 거 아니고. 네. 이쯤 했으면 이제 저희의 당신을 위한 영화관 코너로 넘어갈게요. 영화를 상영할 때 누구에게 어디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은지 각자가 이 영화를 보여주고 싶은 방식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네, 코너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게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좀 B급 영화의 감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메시지는 되게 좀 진지한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이 영화가 되게 고마웠던 게, 좀 B급 영화에 대해서 편견 같은 것을 갖고 있었던 저의 편견을 깨주고 새로운 감동을 준, 앞으로는 물론 이게 B급이 아니라 뭔가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은 영화에 대한 편견을 깨준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편견이나 뭐 거부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오히려 더 좋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B급을 정말 좋아하고 B급만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고려해보시는 편이, 왜냐하면 저는 저는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완전 B급 영화 좋아하는데, 그 자체일 줄 알고, 개인적으로 저는 손오시온 감독의 지옥이 뭐가 나빠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좀 예상을 했거든요. 정말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B급의 세계,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뭐, 그런 B급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건 조금 떨어지지만, 뭐, 그에 걸맞게, 그거를 뛰어넘는 대단한 메시지,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따뜻한 메시지? 그런 게 있어서, 어, 역시 예상치 못한 데서 오는 가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서 좀 많이 당했죠. 그런 게 좋았고, 예상을 하면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다 말해버렸고. 그러니까 앞에, 그거를 의식을 해서 온정 씨가. 제가 이미 말을 해드렸으니까. 네. 네. 원망하지 말기. 이미 근데 들으면서 너무 좋아서 들어서 홀려 듣다가 여기까지 와서, 안 들을 걸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온정 씨의 당신을 위한 영화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느꼈던 것처럼 좀
예술을 좋아하시고 막 감상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막 내가 요즘 너무 냉정해지지 않았나, 너무 까탈스러워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한 번쯤 보면 좀 너그러워지거나 좀 본인 마음도 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냉정에게 온정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한 이틀 동안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꽤 기네요, 그래도. 이틀은 가지 않을까요? 이틀이면 꽤 길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오늘 정말 최신 영화. 오. 전 진짜 최신, 아직 상영하고 아직 있어요. 하나요? 원래는, 아마 원래 계획은 이렇게 길게 상영하는 게 아니었을 텐데, 어쩌다 보니 한국에서 또 생각지 못한 인기를 얻게 돼서 이렇게 길게 뭐 배우나 감독들이 내한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절찬 상영 중이니까,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 물론 이미 보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여기까지 들어버렸는데,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셔서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어떤가요? 이렇게 얘기한 오늘 녹음 소감. 그리고 저는 어제 뭐 이 영화 때문만은 아니지만 뭐 이 영화에서 느낀 뭐 감성 이런 것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막 대학생들도 요즘 많이 뭐 촬영을 하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대학생들이 뭐 춤추는 거나 무대 한 거 아니면은 뭐 제가 어제 유튜브를 돌아다니다가 서종회라는 학교 있잖아요. 서울종합예술대학교. 네. 거기서 하는 뭐 축제에서 하는 뭐 라라랜드 공연 뭐 아니면 킹스맨 공연 이런 걸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분들은 아직 대학생이고 물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긴 하지만 이렇게 막 상업적으로 막 지원을 받아서 영화를 만들고 뭐 무대를 준비하고 춤을 추는 게 아닌데도 그것보단 좀 더 열정이나 이런 걸로 하시는 것들인데도 너무 예쁘고 의상도 너무 신경 쓰고 이게 다 눈에 보이고 그 노력했을 게 너무 보여서 되게 감동적으로 봤던 기억이 있어서 이 영화의 여운으로 그런 것도 같이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좋은 추천입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봐야겠네요. 제 친구가 대학 연합동아리에서 뮤지컬을 하거든요. 근데 소극장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암전을 하면 후다닥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 암전이 된 바닥에 살짝 관객들 눈에도 보이는데 어떤 데에 뭘 넣어야 되는지 이런 테이프, 야광 테이프 같은 걸 붙여놔서 막 하다가 막 부딪히는 소리도 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처음에는 원래 진짜 비싼 돈 주고 가는 연극이나 뭐 비싼 돈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학로 연극만 하더라도 뭐 그런 소품 잘 안 움직이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친구가 결부되어 있어서 그런지 더 감정이입이 되고 저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저거 하려고 저거 외우려고 제 그런 거 잘 하지도 못하는 애인데 얼마나 땀을 흘렸을까.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친구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너무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었고 뭐 걔는 뮤지컬이니까 더 노래 음정도 안 맞고 이러면 근데 와가지고 나와서는 너무 이렇게 환하게 웃고 너무 수고 많고 제가 최근에도 한번 그 친구 후배가 하는 공연 갔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울었어요. 마지막인데 그동안 했던 것들 그리고 부모님이랑 친구들이 왔는데 너무 이렇게 겹치니까 눈물이 나왔나 봐요. 근데 그걸 보고서 저도 막 갑자기 뭔가 나오려다가 울컥하다가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쏙 들어가긴 했거든요. 보고 내가 왜 이런담? 이러고 바로 알바하러 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참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감동에 쌓여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퍽퍽해질 수 있을 때 이런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감상을 하니까 저 갑자기 반성을 하게 되네요. 내가 뒷방 상영관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적이 있었나. 맨날 이렇게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때 가서 어떻게 잘 말하면 되겠지 이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내가 준비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한다고 다 말하지도 못하는데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진짜 잘한단 말이에요, 제가. 몰랐군요. 그래서 반성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도 일종의 예술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는 거니까. 맞아요. 과정. 이걸 한다고 내가 다 말하겠어가 아니라 미안해요. 미안해.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그냥 저는 그런 노랑이 좋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녹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또 오프닝을 했으니 문을 닫는 것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Thank you.